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코스 LED로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부터 시작할 코스와 그 이후의 코스, 그러니까 즉 11개의 코스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필요한 부품과 하드웨어를 준비하고 또 필요한 환경,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아트메가 128과 J모드 128-1 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한 개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로 LED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코스의 그런 패턴은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만드는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LE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품을 아트메가 128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아트메가 128의 기본 관련된 기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우는 GPIO,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범용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단계별로 조금 쉬운 것부터 하나씩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실전 응용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LED로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목차에 나온 대로 처음에는 LED 불 한 개를 켜보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LED에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켜지고 꺼지고 꺼지고 켜지고 이런 형태로 불을 켜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패턴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딜레이, 즉 잠시 기다렸다가 어떤 패턴이 켜지고 또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고 이렇게 움직이는 LE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자면 스피커,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 이렇게 들을 때 음량 같은 거 조절하면은 LED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바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 카운터라고 해서 0, 1, 2, 3 이렇게 글자를 나타내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LED 여러 개를 연결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각각 랜덤한 패턴으로 또 랜덤한 시간에 이제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해서 밤에 보면 정말 이렇게 멋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LED는 이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준말입니다. LED, 그러니까 라이트, 불이 에미팅, 방사되는 다이오드다 이런 말이죠. 다이오드는 가장 그 전자회로에서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소자죠. 그러니까 로직, 이 디지털을 다루는 곳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이오드가 바로 그 반도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거나 혹은 끊어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삼성이나 우리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이제 반도체의 가장 기본되는 그 소자가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여기 다이오드의 표시는 이렇게 화살표처럼 표시가 되는데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 플러스,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은 이 화살표 방향이니까 이걸 순방향이라고 하고, 순방향의 경우에는 전류가 도통됩니다. 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는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를 전류를 걸어주면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쪽은 흐르고 반쪽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왼쪽 편에 이런 다이오드의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에노드라고 그러고요. 요 단자를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의 단자는 이제 캐소드라고 그러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화살표 흐르는 방향으로 이제 에로 방향으로 A 그다음에 C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은 좀 잘 외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다이오드는 지금 여기 요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발광하는 빛이 발광되는 듯한 요 작은 화살표가 없는데요. 이 LED는 이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빛이 나간다고 그래서 요 위쪽에다가 한 두 개의 작은 화살표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LED임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이오드처럼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를 때 이제 빛이 발산되는 그런 다이오드, 그것이 이제 LED가 되겠습니다. 이 LED는 이제 크게 리드 타입하고 이렇게 다리가 두 개 달려가지고 스로홀 타입, 기판에다가 장착을 해서 납땜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드보드에 장착하기 쉽게 만들어진 리드 타입이 있고요. 딥 타입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PCB 기판에 표면에 납땜을 할 수 있게 만든 SMD, Surface Mounting Device,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SMD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J모드 128-1 여기를 이제 소개를 바라보면요. 바라보면 그 안에도 조그맣게 이렇게 SMD 형태로 붙여진, 지금 이제 그 전원이 들어오는 그 불빛 나는 그것도 이제 LED인데요. 그것도 이 빨간색 기판에 납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MD 타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리드 타입은 이제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3파이, 5파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름이 3mm 혹은 5mm짜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렇게 이제 SMD 타입으로 된 거는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타입을 나타내는 거는 제일 작은 거는 1005. 그래서 이제 두 개씩 끊어 읽어서 10 그러면 이제 1mm란 뜻이고요. 05, 0.5mm. 그래서 1005 타입 또는 1608 타입. 1.6mm, 0.8mm, 2012, 2.0mm, 1.2mm, 3216, 3.2mm, 이제 1.6mm, 가로 세로의 길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거에서부터 큰 LED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자, LED의 이제 뭐 용도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빛이 나는 거는 많이 씁니다. 전광판 같은 데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전구나 램프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씁니다. 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이제 보이는 이제 숫자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LED죠. 저기도 LED네요. 신호등도 LED죠. 신호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LED의 그 쓰임새 용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실습용 LED는 이제 전류가 이제 조금 흐르는, 그러니까 10mm에서 20mm 정도의 전류를 사용하고 그 양단의 전압이 한 1.5V에서 2.5V 정도, 뭐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이제 1.7V 정도 되는 이제 그런 1.7V 전압 강화를 갖는 이제 그런 LED를 실습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V에 뭐 한
10에서 20mm 이런 정도면은 이제 와트 수는 15mm 와트에서 한 50mm 와트 정도의 전력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녹색, 빨강색, 그다음 파랑색, 뭐 이런 종류의 이제 LED가 있겠죠. 자, LED의 이제 모양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요 왼쪽이 에노드, 오른쪽이 이제 캐소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LED를 쓸 때는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항을 연결하고 한쪽 끝에는 이제 플러스, 만약에 이쪽 그 저항 연결된 이쪽 끝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5V, 여기가 그라운드 이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니까 이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쪽 왼쪽을 5V로 하지 않고 여기도 그라운드로 묶어 놓으면 그러면 여기는 0V, 여기는 0V니까 이렇게 전류가 전압이 이렇게 걸리지 않으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떻다는 얘기냐, 어떤 얘기냐면 한쪽 끝은 그라운드에 물려놓고 이쪽 그 에노드 쪽에는 이제 플러스 전류를 가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그라운드 전류를 가하거나, 그러니까 VCC를 가하거나, VCC는 보통 이제 VCC는 5V 전압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5V 전압을 가하거나 0V 그라운드를 여기다 가하거나, 그러니까 0V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불이 꺼지고 5V를 가하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켜지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반대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쪽 그 에노드 쪽에 이제 5V를 아예 이렇게 붙여서 저항을 연결해서 붙여놓고 이 반대편 쪽을 이제 0V를 연결하거나 5V를 연결해서 이 LED를 껐다 켜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한쪽 끝에 있는 여기 요 IO 신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여기에 0V를 연결하느냐 아니면 5V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요 신호만 잘 제어를 한다면 우리가 LED를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고 약간의 이제 질문할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예요. IO 신호값에 따라 LED는 어떻게 반응하나? 그죠? 이 값이 5V냐 0V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저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저항이 있는데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얘는 이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세 번째는 LED와 저항의 순서를 바꿔도 괜찮을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를 바꾸면은 어떻게 이제 나타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저항 값은 어떻게 결정할까? 이 저항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1오음을 연결할지 100오음을 연결할지 1K오음을 연결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항값이 변화에 따라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저항을 뭐 만약에 가변 저항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 LED의 밝기나 이런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고 답을 잠깐 동안 한 30초, 1분 생각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 있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셨죠? 그럼 이제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 신호값의 LED는 어떻게 반응하나? 여기가 5V면 ON, 불이 켜지고 여기가 0V면 OFF, 불이 꺼진다. 이렇게 되겠죠? 저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저항이 없다면 아까 이 양단에 LED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요점하고 걸리는 전압이 한 요 사이에
1.7V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는 이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이렇게 없으니까, 원래는 이 IO 신호가 5V고, 여기는 이제 5V고, 여기는 이제 0V니까요. 그라운드니까요. 그라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1.7V 정도 걸리는 전압이 걸리는 게 이제 전격인데 이 양쪽에 5V 전압을 걸었으니까 이제 맥시멈 제일 큰 전압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이 굉장히 이제 밝게 빛나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견딜 수 없게 되면은 이제 타버려서 결국은 꺼지게 됩니다. 이제 물론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오래 버티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격 전압을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빛나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쓰면은 끊어진다, 꺼진다. 이제 처음 동작하자마자 바로 번쩍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항값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느냐? 저항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결정하는 법을 보도록 하고요.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아까 저항을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0ohm이라는 얘기인데요. 0ohm의 경우 굉장히 밝게 빛나니까 이 저항값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 1K가 되거나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어두워지겠죠. 최악의 경우 이 저항이 이렇게 무한대가 되면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끊어졌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한대가 되면은 이제 끊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저항값을 이제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5V 그라운드 VCC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잠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여기 5V하고 0V 이렇게 이제 디지털에서는 이제 5V하고 0V 이렇게 많이 씁니다. 5V, 0V.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이 5V를 하이라고도 그러고 0V는 로우라고 그럽니다. 또 5V를 VCC 이렇게 VCC라고 그러고 0V를 그라운드라고 얘기합니다. 5V를 1이라고 그러고요. 1이라고 그러고 0V는 0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5V 하이 VCC 1 이게 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0V 로 GND 0 이게 다 디지털에서 이제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전압을 다룰 때는 이제 보통 이제 5V 여기는 이제 5V를 가장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TTL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TTL 트랜지스터 로직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5V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또 최근이라기보다 좀 됐지만 가장 많이 쓰는 로직이 이 3.3V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TTL 레벨은 이제 5V 로직이나 3.3V 로직을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3.3V 로직을 쓰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3.3V가 이제 1 하이 VC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사실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은 보통 LED를 연결할 때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간단하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오음의 법칙이라는 걸 가장 많이 들어봤는데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이제 관계를 나타낸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의외로
아직도 그 오음의 법칙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양쪽에 어떤 지점이 있는데 이 양쪽 지점에 전위차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볼티지가 이 전위차가 있다면 그 전위차를 가지고 이 도선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류. 이제 그거를 I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 저항값, 이거 R은 이 도선을 흐르는 전류 I분의 V, 이건 또는 이제 E라고도 보통 표시합니다.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했던 그 LED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면 저항이 있고 LED가 있고 여기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압이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라는 거는 요게 이제 0V 전압을 의미합니다. 얘가 이제 0V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D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전압은 이제 5V짜리니까 여기가 디지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전압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0V 아니면은 5V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0V라고 그러면 여기가 0V고 여기도 0V니까 양단에 전위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흐르지 않게 됩니다. 0V일 경우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5V이면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자, 과연 여기 있는 R, 이 R 값은 얼마를 해야지 적정한 값일까라는 거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LED는 기본적인 특성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전위차가 보통 1.5V에서 2.5V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쓰는 게 1.7V니까요. 1.7V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전류의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의 전류가 많게 흐르던 적게 흐르던 간에 약 1.7V의 전위차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5V라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여기 0V 기준으로 5V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 여긴 똑같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V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V 빼기 1.7V인 3.3V가 되겠습니다. 3.3V요. 네. 그러면 이제 형식이 결정이 됐죠. 여기 요 부분만 다시 여기만 다 떼고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흐르는 전류인데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전위차는 아까 5V에서 1.7을 빼니까 여기 전위차는 3.3V고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아까 적당한 전류 어느 정도 흐르는 게 좋냐면 10mA가 흐르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10mA 정도 흐르는 게 LED에는 적합합니다. 물론 더 많이 흐르게 할 수도 있지만 10mm 정도 흐르면 적절한 밝기의 그런 빛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결정되고 여기가 전압이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여기 있는 이 저항값 R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처럼 됩니다. 여기처럼 전류 분의 양단의 전압. 그래서 10mA 분의 5V에서 1.7 뺀 3.3V는 33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조금 단순하면서도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저항을 LED에 그 시리얼 저항이라고 합니다. LED에 연이어서 붙이는 그 시리얼 저항은 한 335옴 정도 저항을 달아주면은 좋은 그 설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빛을 조금 더 약하게 하고 싶으면 뭐 한 3mm나 5mm 정도 이렇게 흐리고 싶으면은 저항을 조금 더 크게 하면 되겠죠. 1K 오hm 이렇게 달아주면 조금 더 빛이 약하게 되고, 좀 더 밝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100오hm 정도 달아주면 더 밝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LED의 이제 규격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이게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LED가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이제 이름이 BLB5134라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5파이짜리 LED인데요. 이제 그런 LED 같은 경우면은 한 2.2V 정도가 이제 양단에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여기 IF라고 되어 있는 게 I가 전류입니다. 이게 F자가 붙은 거 포워딩, 그러니까 정방향 전류는 보통 티피컬 15mA 이런 정도 이제 흐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류하고 전압의 곱이 전력이니까 2.2 곱하기 1.5 이렇게 하면은 한 대충 여기 P라고 써 있는 거 전력은 이제 한 40mW 정도 이렇게 소모를 하는 그런 이제 LED가 되겠습니다. 자, 소모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다.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그 배경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LED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 자, 지난번에 바로 전에 한번 봤듯이 이 LED를 제어하려면 여기 IO 신호라는 곳에다가 5V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0V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IO 신호를 우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변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수. LED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 LED 변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IO 신호가 1이 된다. 즉 하이가 된다. 그러면 LED가 켜질 것이고요. 이 LED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전류가 전위차가 없으니까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어떤 변수 같은 곳에다가 값을 쏙 넣어줬는데 걔가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변수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레지스터라는 그러한 하드웨어 그 변수 주소, 변수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주소에다가 이 1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 되는 이제 모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결국 변수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변수처럼 처리를 하면 IO 신호가 0, 1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두면 개념이 확 들어오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원리는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까 말한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내보낼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트메가의 제너럴 퍼포스 IO, GPIO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트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메가의 이제 GPU IO라는 핀은 일단 여기보다도 이 뒤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말한 아트메가 128의 이제 핀인데요. 여기 이제 지금 얘는 64핀이 됐죠. 아까 핀이 53개의 이제 그 GPIO, 제너럴 퍼포스 IO가 있는 인풋 아웃풋을 할 수 있는 핀이라고 그랬는데, IO라는 거는 디지털 세계에서 IO는 그 0이거나 1이거나 이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개념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디지털로 이 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이 핀 한 개는 0이 되거나 0을 출력하거나 혹은 1을 출력하거나, 즉 5V를 출력하거나 0V를 출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입력으로 받아들일 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0으로 알아먹거나 혹은 5V, 1 이렇게 알아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편하겠죠. 자, 여기 53개의 GPIO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렇게 다리가 64개 중에서 53개의 다리는 0과 1을 출력할 수 있는 다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핀 한 개를, 다리를 한 개 뽑아서 여기다가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붙이고 아까 공부한 여기 저항을 달아서 335옴 저항을 달아서 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공부한 거가 성립이 되겠죠. 여기다가 프로그램에서 이 핀에다가 어떤 1 이렇게 내보내면 이렇게 슉 가가지고 이게 불이 켜지고요. 일단 요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돼서 이 전압차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면 이 제너럴 퍼포스 IO의 핀만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트메가 128을 여기다 나타냈는데 여기 사실은 아트메가 128A라고 보이죠. 이제 보통 실제로는 신형으로 A가 더 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데 A자를 보통 빼고 그냥 아트메가 12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핀들이 몇 개나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5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버드로 붙이기가 뭐하니까 8개씩 묶어서 그룹을 묶어놨습니다. 8개씩. 포트 A에 8개, 포트 A 0, 1, 2, 3, 4, 5, 6, 7에서 8개, 포트 B도 8개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E, F, G 그러니까 총 7개 그룹이죠. 그러니까 7개 그룹에 8개씩 있으니까 7, 8, 56 56개의 핀인데 사실은 5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개가 모자라죠. 그래서 결국 포트 G는 5까지밖에 없습니다. 6, 7, 8이 없어요. 3개가 모자라니까요. 왜 3개냐? 네, 핀수가 모자라니까입니다.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트 53개의 포트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0 아니면 2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얘는 입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출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내부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선,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속이 아트메가 128 내부고요. 우리 바깥에는 요 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핀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 요 핀을 입력으로 받아들일 때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핀을 검사하게 되고요. 출력으로 내보낼 때는 이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0 혹은 1을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풀업 저항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필요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다이오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클램프 회로라고 해가지고 전압이 특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할 때 사용되는 이제 보호 회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부품하고 이제 아트메가 128에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LED 한계 불키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시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LED 한 개 불 켜기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LED를 한 개 포트에 연결해서 아트메가 128 포트에 연결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요. 여기에 아트메가 128에 이렇게 포트를 연결해서 LED를 연결하고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이 LED를 켜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J모드 128-1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요 양쪽 옆으로 포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포트 A, 포트 B, 포트 C 이런 식으로 8개씩 묶어서 양쪽 줄로 포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포트 A에 연결할 거니까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PA0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조그맣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제 그 포트에다가 연결해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회로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한번 회로를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이제 포트 A 제로 포트에다가 LED를 연결하고 저항을 335옴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 연결해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해서 이걸 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브레드보드가 이걸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선을 그냥 연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브레드보드에 장착을 해가지고 연결합니다. 이제 브레드보드를 먼저 한번 잠깐 보죠. 이렇게 브레드보드가 이제 요거 이제 브레드보드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브레드, 빵, 이제 보드니까 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 빵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이제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곳은요, 이 속에 선이 이렇게 한 줄로 보시면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부에는 이렇게 도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도 이렇게 줄이 쭉 이렇게 홀을 지나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가장자리도 마찬가지죠. 이쪽이랑 이쪽 가장자리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빨간색 줄이 있는 곳은 이제 전원에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 있는 곳은 전원에 마이너스를 보통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에는 이렇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로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제 5개인데요. 얘는 이렇게 5개씩은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모양이고 또 이렇게 같은 줄이고요. 이렇게 같은 줄, 이렇게 같은 줄. 그러니까 이런 줄끼리 이렇게 가로로는 전부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퍼선을 꽂으면 전부 연결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는 이제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윗줄하고 이 아래 있는 이 아랫줄하고는 서로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면 네, 이게 속을 이제 보여준 모양이죠. 지금 요 그림처럼 회로를 꾸미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J모드 128-1을 여기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장착을 하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정 가운데다 장착을 하고 이 맨 꼭대기까지 핀이 남지 않도록 맨 끝에 핀이 이 브레드보드의 끝에 핀에 맞춰지도록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거는 이제 고정이 됐고 이쪽 편에 빈 곳에다가 우리가 LED도 연결하지만 FND도 연결하고 스위치도 연결하고 많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핀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 중심에다 연결을 해서 요 가장자리 요쪽 가장자리에
한 핀씩은 브레드보드에 홀이 구멍이 한 줄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여기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점퍼 선을 꽂아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거를 회로도를 보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회로도에 아까 있는 거를 보면요. 아까 회로도 뒤로 가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PA 핀에서 나와가지고 LED에 플러스 쪽, 그러니까 애노드 쪽을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캐소드 쪽은 저항이랑 연결되고, 저항의 다른 한편은 그라운드에 연결됩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그려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아트메가 128에 여기 USB가 여기 있을 때 요 왼쪽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핀이 VEXT 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입니다. 그라운드 핀.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핀이 PA0, 그러니까 포트 A의 0번 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GPIO 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PA 핀에다가 LED를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 포트 A 핀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이 핀이 이렇게 가서, 네, 이렇게 가서 파란색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로 가서, 네, 여기다가 이제 꽂고요. 요 LED를 요 가로줄에 지난번에 봤던 브레드보드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바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연결이 되겠죠. 여기 있는 LED를 연결할 때는 이제 LED가 이렇게 보면은 LED가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에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고요.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애노드고 여기가 애노드고 여기가 캐소드가 되겠습니다. 캐소드. 자, 이제 캐소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쪽을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다 애노드를 연결하고 다리가 긴 거를 여기다가 연결하시고요. 반대편 이쪽에 다리가 짧은 거는 여기다 연결합니다. 다리가 짧은 거를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항을 연결해야 되겠죠. 335옴 저항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335옴 저항은 지금 저항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T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저항은 T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T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T 색깔, 첫 번째 T 색깔은 여기 주황색, 그 다음에 또 주황색, 그 다음에 갈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황색, 주황색, 갈색.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중에 이제 할 시간이 잠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띠의 색깔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띠는 여기 이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번은 흑색, 흑, 갈, 빨, 주, 노, 초, 파, 보, 회, 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은 이제 흑색이고요. 흑색, 갈색,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회색, 백색, 흰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6이죠.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을 읽는 법은 이 띠가 지금 이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첫 번째 있는 띠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주황이니까 여기 흑, 깔, 빨, 주 하면 여기 주황이 3번이죠. 3. 그러니까 이거는 3. 그 다음에 두 번째 색도 그대로 읽습니다. 또 주황이니까 가서 보니까 3.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색은 여기서는 이제 갈색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33 곱하기 10에 요 갈색에 해당되는 지수승입니다. 여기서 갈색이니까 흑갈이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10에 1제곱.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값이 33 곱하기
10의 1제곱 10 이렇게 되니까 33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335옴이 되겠습니다. 갈 이 색은 335옴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K다, 1K5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K5옴이다 그러면 색깔을 한번 해보면 1자가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1이 나와야 되니까 흑, 갈, 이게 갈이 나오겠네요. 갈. 처음에 갈. 1K인 경우. 1K인 경우는 갈. 여기가 이제 1이죠. 1. 그 다음에 1, 두 번째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숫자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1, 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K는 이게 이제 1005옴이니까요. 1000. 그러니까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1. 그 다음에 0이 나와야 되니까 흑이 되겠습니다. 흑. 0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1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10의 지수승인데 10 곱하기 10의 몇 제곱을 해야지 1000이 될까요? 10 곱하기 10의 2제곱이죠. 그죠? 2제곱 100. 10의 2제곱은 100이니까 1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10 곱하기 100 이렇게 돼서 이게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이 숫자는 여기 2자니까 흑, 갈, 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K5옴 저항은 가륵발이 됩니다. 가륵발. 가륵발 저항을 달아주면 되는 거죠. 자,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지금 우리는 335옴을 달아주니까 주주갈 저항을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이제 한번 아까처럼 쭉 다시 한번 따라가면요. 여기서 PA에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LED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항을 거쳐서 여기 이제 선으로 여기 이제 선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요 끝에다 연결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쪽 쭉 있는 라인에 이제 파란색이니까 이거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쭉 가보면 요쪽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다시 여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있는 요 검정색 이걸로 가니까 여기에 VEXT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여기 GN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ND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회로와 같이 똑같이 이제 연결됐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요거를 이제 점퍼 케이블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점퍼 케이블.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PA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LED 저항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라운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도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하드웨어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그 변수라고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GPIO를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아트메가 128 안에 있는 이제 하드웨어 모습입니다. 이 안에 하드웨어 안에를 보면은 하드웨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레지스터를 갖고 있는데요. 레지스터를 갖고 있는데 그 레지스터들이 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GPIO하고 관련된 레지스터는 이렇게 3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레지스터는 이쪽에 있는 포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트에. 우리가 이제 포트,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게 이제 LED 하나가 달려있는 게 포트 A죠. 포트 A에 0이냐 1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여기 있는 DDR-A 레지스터,
포트 A 레지스타, 핀 A 레지스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오른쪽에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은 결국은 레지스타를 제어하는 것과 같고, 그 레지스타들은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하드웨어 자원은 주소로 보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소로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레지스타라는 곳에다가 값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쓰는 것은 여기는 이제 주소가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면 100번지, 이렇게 100번지, 뭐 여기는 이제 뭐 200번지, 뭐 이런 식으로 100번지에다가 뭐를 넣어라 그러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값이 200번지에다 뭘 넣어라 그럼 포트 A 레지스터에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레지스터들은 각자 자기의 고유 기능을 이제 갖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PIO 레지스터 지금 관련된 거 이렇게 3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DDR-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DR-A, DDR-B, DDR-C 이렇게 해서 DDR-G까지. 이거는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의 약어입니다. 데이터를 디렉션, 방향을 결정하는 레지스터다. 입출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이냐 출력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핀이 지금 한 개가 있는데 얘를 입력으로 쓸 거냐 출력으로 쓸 거냐 이걸 결정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다가 1이라고 값을 넣어주면은 그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 비트에다가 1이라고 넣어주면 출력이 되는 거고요. 0이라고 넣어주면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여기 있는 레지스터는 이제 다 아까 이제 포트 단위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8비트가 되겠습니다. 8비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DDR, 여기 DDR 뭐 A라고 하죠. 일단 A 포트의 입출력을 결정하는 레지스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1 이렇게 써주면 이건 뭐가 되냐면 요 비트에다가 여기 1이라고 써주면 여기는 포트 A의 0번 비트가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를 출력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력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요 포트에다가 포트 A 여기다가 뭐를 연결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이오드 연결해서 저항 연결해서 이렇게 그라운드에다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걸 1로 했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이쪽 방향이 출력이다, 나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1이라고 그런 거 방향, 물론 여기다가 이제 0이라고 쓰면은 얘는 입력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렇게 LED를 달아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요거는 예를 들어서 입력이다. 뭐 스위치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스위치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이제 0이 들어올 건지 1이 들어올 건지를 이쪽 방향으로 내가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냐 출력이냐 결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출력이라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출력이라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요 PA의 값을 5V로 할 거냐 5V로 할 거냐 0V로 할 거냐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포트 출력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8비트가 있어서 요 비트에 8비트가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가 PA 비트죠. 여기다가 만약에 0 이렇게 이제 여기 포트 레지스터에 포트 레지스터 A에 요 끝에다가 0 이렇게 값을 써주면 이 0이 여기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 포트 여기 다이오드로 지금 이제 다이오드가 여기 붙어 있죠. LED가 붙어 있죠. 0이라고 쓰면 이제 0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0이 나가면 여기 그라운드도 0이니까 이거는 5V가 아니니까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0이 아니고 이거를 1이라고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5V가 나갑니다. 이렇게 5V가 나가니까 여기는 5V, 여기는 0V가 되니까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고리가 완성이 됐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고리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핀 레지스터는
입력의 값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올 때 쓰는 레지스터니까요. 지금 LED는 출력이니까 요거는 이제 현재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스위치 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야, 우리 레지스터 여기 이제 두 개 레지스터가 관련되는 이 DDR 레지스터를 출력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포트 레지스터의 그 해당 비트에 1이라고 써주면 불이 켜지겠구나, LED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제 다음을 보시죠. 자, 이제 여기다 값을 이제 써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요 이제 그 레지스터들을 아까 그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값을 써주려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이 레지스터들이 전부 주소로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아트메가 128A의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는 www. 마이크로칩 컴에 가시면은 컴에 가셔서 검색어로 아트메가 128 이렇게 하면 데이터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트를 열어 가지고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제 포트 A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이제 치면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아까 본 거대로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시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포트 A 데이터 포트 A 일단 디렉션 레지스터 부터 보죠. 포트 A 디렉션 레지스터 값을 보니까 DDR-A0 이게 포트 A에 대한 입출력을 결정하는 거고 1번 비트는 포트 A1에 대한 입출력 그죠?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데이터 레지스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포트 A의 출력으로 0을 내보낼 거냐 1을 내보낼 거냐 0을 쓰면은 0이 나가는 거고 1을 쓰면은 1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트 A 레지스터하고 데이터 레지스터 요게 과연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주소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주소에 있느냐라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보면 여기 보니까 포트 A 레지스터는 $1B 혹은 $3B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것이 이쪽에 있는 요게 이제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O 주소하고 메모리 주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A, 3B, 3A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죠. 이제 포트 A 레지스터는 3B, 디렉션 레지스터는 3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소 번지 3A 번지에 값을 쓰면 그 DDR 레지스터에 여기에 값을 쓰면 요 내용으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3B 어드레스 3B 주소에 쓰면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3A하고 3B에 이제 값을 이제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주소를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샵 define 이제 C에서 우리가 define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알기 쉽게 한번 쓰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DDR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DDR-A equal 0xFF 이거는 뭐냐면은 DDR-A 레지스터에 0xFF라고 써라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DDR-A 레지스터에 쓰려면 그 DDR-A가 가리키는 DDR-A의 주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DDR-A가 이제 주소라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터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DDR-A는 실제로는 어디에 이제 요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AVR 밑에 io.h라는 include 파일에 가서 찾아보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DDR-A가 3A 번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x3A 번지. 3A 번지는 뭐냐면 주소를 나타내는 포인터다. 즉 unsigned character star. 요거는 이제 3A가 주소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한 바이트 unsigned character 한 바이트에 그 이제 부호가 없는 한 바이트를 가리키는 그런 주소다. 그런데 그 주소의 내용으로 여기 있는 요 별표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write라는 뜻입니다. 내용으로 0xFF를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거를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면요. 여기 이제 3A 번지에 0x3A 번지에 이렇게 unsigned 캐릭터니까 이 unsigned 캐릭터가 이제 이거죠.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unsigned 한 바이트짜리 데이터다. 캐릭터 데이터다.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스타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스타라는 얘기는 이게 포인터의 내용이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이 내용으로 뭐를 집어넣어라. 이 오른쪽에 있는 0xFF를 집어넣어라 그런 얘기니까 0xFF는 이건 이제 16진수죠. 16진수니까 FF 그러면 1111이고 또 FF니까 1111 이게 이제 바이트 단위로 치면 바이트로 따지면은 1111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비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11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0x3A라는 곳이 아까 DDR-A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A라는 곳이니까 여기가 이제 포트 A의 이게 0번은 1이니까 출력이고요. 또 1번 포트 A의 1번도 1이니까 출력. 이게 다 출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포트 A는 모두 출력입니다. 모두 출력. 출력으로 선언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포트 제로 LED가 달려 있는 포트 제로도 1 이렇게 써야지만 이게 이제 출력이라는 얘기죠. 출력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다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자, LED를 어떻게 켤 거냐? 한 30초만 생각해 볼까요? 다 배웠습니다. 두 개의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LED를 켤 수 있습니다. DDR-A 레지스터하고 포트 A 레지스터하고 두 개를 쓰면 되겠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알고리즘은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LED를 연결한 포트의 방향을 출력으로 설정한다. 자, DDR-A equal 0x 01 여기가 이제 01 요거 하나만 했다는 얘기는 PA0 포트 A의 제로 핀을 출력으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력으로. 그 다음에 실제 그 출력으로 됐는데 0을 출력할 거냐 1을 출력할 거냐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다? 포트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포트 A에다가 LED 값을 1로 설정한다. 1로 0x01 그러면은 1이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5V가 나간다. 그러면 LED에 불이 켜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알고리즘이 됐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많이 달았는데 사실 뭐 별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 프로그램의 시작은 int main void 이렇게 시작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프로그램은 DDR-A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에 1을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포트 A의 제로핀을 출력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포트 A의 제로핀에 1을 넣어서 값을 5V를 출력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켜지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DDR-A나 요 포트 A는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 어떻게 아까처럼 0x3a의 이제 포인터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가 이런 거를 미리 정해놨냐면 define 값으로 여기다가 정해놨습니다. 여기 sharp include avr 밑에 io.h 여기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avr 밑에 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가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답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거길 찾아가면 이제 또 다른 디파인이 나오고요. 또 다른 디파인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 파일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C 밑에 프로그램 파일 x86 밑에 아트멜 밑에 이제 스튜디오 아트멜 이제 스튜디오죠. 그 다음에 7.0 밑에 툴체인 밑에 AVR8 밑에 AVR8 GNU 툴체인 밑에 AVR 밑에 include 여기까지가 여기 요 위치가 여기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include 되는 헤더 파일이 있는 디폴트 라이브러리의 위치입니다. 요 밑에 이제 avr 밑에 io.h 그랬으니까 이제 요 파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파일을 찾아가지고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DDR-A하고 포트 A가 define 되어 있는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LED에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실행을 하면 실행과 동시에 불이 이렇게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LED 불켜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이론도 얘기하고 부품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제 한 개가 아니라 8개의 LED를 한꺼번에 켜면서 반짝반짝 이제 켜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원하는 패턴으로 LED 불켜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항상 이 코스의 마지막에는 간단한 생활용품을 하나 만들어 보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능력을 이제 키워가야 됩니다. LED 한 개 켜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LED 여러 개를 원하는 패턴으로 켜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8개를 아까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한 개만 했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포트 A의 0부터 포트 A의 7번까지 8개를 일렬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르륵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 선 연결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연습이니까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8개의 LED가 여기서부터 오프, 여기서부터 오프, 그 다음에 온, 오프, 온, 오프, 온.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불켜기를 해보는 거죠. 자, 회로는 지난번에는 이 포트 A에 LED 하나 붙어 있고 저항 붙어서 그라운드 연결했는데 지금은 이게 포트 8개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 DDR-A에다가 0xFF 모든 포트에다가 출력으로 만들고 그거에 원하는 패턴 1 그러니까 00, 10, 0, 1, 0, 0 이렇게 되겠죠. 다시 보면 0, 0, 1, 0, 0,
1, 0, 0. 이게 이제 이 바이너리죠, 바이너리. 이진수로 봤을 때 바이너리니까 바이너리는 이제 보통 0xb 이렇게 표현합니다. 0xb 0010 0100 이거는 이제 헥사로 어떻게 되냐면 헥사는 이제 0x 이렇게 x자를 표시합니다. 헥사라는 뜻입니다. 0x 4개씩 읽어서 0010 이렇게 읽으니까 2 다음에 여기 4개 0100 이게 4가 되겠죠. 혹시 이것도 잘 안 되시는 분은 연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0100이 아닌가요? 10101이네요. 여기 끝에 온이니까요. 온. 0101 그러니까 25가 되겠습니다. 4가 아니라 25. 그래서 이제 0x25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모든 포트는 출력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패턴은 00, 0010, 0101 그래서 25 이렇게 써주면 바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하고 돌려보시면 구현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에는 응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ED 왼쪽에 4개는 켜고 오른쪽 4개는 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LED를 한 칸씩 건너가면서 켜기. 온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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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 이렇게 한번 켜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LED를 내가 원하는 임의 형태로 표현해보기. 나는 뭐 2개씩 켜고 싶다. 2개 켜고 2개 끄고 2개 켜고 2개 끄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한 2분 정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패턴으로 만드는 거는 뭐 한 개 켰으니까 엄청 쉽죠. 잠시 연습을 해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패턴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서 움직이는 LED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LED 만들기. 자, 움직이는 LED를 만들려면 이제 패턴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 개념은 뒤에 나오겠지만 딜레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일단 처음에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직접 시간 딜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는 8개의 LED의 가장 왼쪽에서 시작해서 가장 오른쪽까지 1초마다 불빛이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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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다른 건 꺼지겠죠. 끝까지 가면 다시 왼쪽서부터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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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보시죠. 네,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는 것들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회로는 똑같지만 뭐가 더 들어가냐면은 이제 패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어떤 패턴에서 다른 패턴으로 변해야 되니까 시간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회로 구성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한 1초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딜레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C 프로그램에서 보면 for loop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for i는 0에서 1600만 번까지 i++ 여기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루프만 1600만 번을 이제 돌게 됩니다. 여기서 1600만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6MHz 클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클락에 한 인스트럭션, 한 명령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1600만 번의 루프를 실행하면 1초 정도 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시간의 문제에 앞서서 어떤 다른 문제가 먼저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변수 i의 타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i가 0서부터 1600만 번까지 이렇게 커진다고 그랬는데 아트메가 스튜디오 7에서 int의 변수의 크기는 16비트, 즉 2바이트입니다. 보통 C에서 int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이니까 4바이트인 경우에는 10억 정도 되는 숫자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트메 스튜디오 7에서 int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16비트로 이 1600만이라는 숫자의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를 계속 증가시켜도 16비트, 즉 한 6만 5천 정도 되는 숫자까지 간 다음에 또 증가시키면은 다시 0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참이 돼서 이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두 개의 중복 루프로 나눠서 첫 번째 루프에서는 1000번을 돌고 그 다음에 외부 루프에서는 1000번을 돌고 안쪽에 있는 내부 루프에서는 j 이퀄 0에서 16000까지 이렇게 해서 16000번을 돌면은 곱하기가 되니까요. 1600만 번을 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기본적인 생각은 맞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 세미콜론은 C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C 프로그램의 한 줄은 사실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알아먹는 어셈블리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C는 조금 하이 레벨 랭귀지, 그러니까 고급 언어고요. 이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는 기계어로서 굉장히 로 레벨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C 고급 프로그래밍의 한 줄은 이제 그 어셈블리 언어로 바뀌면 뭐 명령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뭐 한 10배 정도, 5배에서 10배 정도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냥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00만 번을 돈다고 그랬는데 1600 실제 이거를 컴파일해 가지고 돌리면은 1초가 훨씬 지나게 되는 거죠. 한 10초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걸릴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세미콜론을 실행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경우에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떤 컴파일러의 경우에는 이제 최적화라는 걸 실행합니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옵티미제이션 레벨 0, 1, 2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즘 컴파일러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결국 루프를 i는 0에서부터 1000이 될 때까지 돌고 j는 0에서부터 16000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얘기니까 컴파일러가 생각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루프를 다 돌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돌고 나면 i는 1000이 될 거고 j는 16000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걸 싹 없애버리고 i는 1000, j는 1600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를 이 프로그램을 그걸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정도까지 컴파일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그런 뜻이었는데 컴파일러는 최적화 문제로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앞에 int, ij 앞에다가 벌러타일이라는 지시어를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이 벌러타일이라는 지시어를 붙으면 이 컴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i하고 j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옵티미제이션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실행한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for loop를 그대로 외부 for loop는 1000번, i는 이제 1000번 루프를 돌겠고요. j는 16000번을 돌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아까 그 오류 C 언어는 이제 한 10배에서 10배 정도 이제
기계어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알기 쉽게 여기서는 그냥 C 루프 한 번은 C 루프 한 줄은 인터널에 16클락을 소요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i는 1000, j도 100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만 체크를 하면은 1600만 번의 이제 클락이 소모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초가 지나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추정이면은 이제 그럴듯하고요. 실제 시간은 사실은 이 정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고 약간의 오차가 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맞추면은 거의 1초의 딜레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볼로타일은 이제 좀 읽어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초를 소모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거를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void delay sec, int sec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초 여기다가 만약에 sec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초가 지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볼로타일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이 초 단위로 1초, 2초, 3초 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루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k는 0에서부터 sec까지. 요 밑에 있는 ij 요거가 이제 1초죠. 요만큼이. 이제 위에 k까지 집어넣으면 k초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러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메인 루틴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패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LED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A라는 패턴에서 B라는 패턴을 만들고 A라는 패턴에서 1초를 쉬었다가 B라는 패턴을 만들고 또 1초 쉬었다가 C라는 패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패턴을 일단 디스플레이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딜레이 프로그램을 콜해서 라이브러리를 콜해서 1초 쉬고 그 다음에 B라는 패턴을 이제 뭐 DDRA, 포트 A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턴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딜레이 루틴을 콜해서 1초 쉬고 그 다음에 C를 뿌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움직이는 LED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라이브러리를 쭉 먼저 딜레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메인 루틴에서는 DDRA, 0xFF 이제 모든 포트는 출력으로 만들어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LED가 한 개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패턴이 LED가 LED 동그라미로 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처음에 반짝거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켜지는 게 1이니까 1, 0, 0, 0, 0, 0, 0, 0. 그러니까 헥사로 하면은 여기가 8,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8, 0. 그래서 이제 여기에 8, 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죠? 8, 0을 집어넣고 그 다음 딜레이 세크 1 하면은 1초를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LED가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여기만 이게 반짝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꺼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0, 1, 0, 0이니까 4가 되겠고 여기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약에서 4,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딜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다 여기 끝까지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0x01 맨 마지막 오른쪽에 LED를 켜는 거를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켜는 거 이제 0,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켜고 1초를 쉬고 그 다음에 while 루프 여기가 지금 while이 있으니까요. 이 전에 여기 while이 있죠. while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돌면은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제 그런 루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뭐 쉽죠. 그래서 구현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1초 쉬고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패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정을 해서 움직이는 LED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LED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LED를 만드는 형태가 됐고요.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좀 기능적인 LED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카운터를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뵙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하시고 오셨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는 조금 디스플레이를 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바이너리 카운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0, 1, 0,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이진법으로 표시하는 이제 그런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바이너리 카운터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불빛이 있는 곳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처음에 0, 1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진수로 000000 그 다음에 000001 여기 1에 해당되는 게 이제 LED가 켜지는 곳이죠. 그 다음에 10, 3, 2, 그 다음에 11, 3 이런 식으로 켜지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만들까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거 패턴을 다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요건 지금 이제 좀 중간에서부터 보여지는 건데요. 이게 하나 켜지고 2, 3, 여기 오른쪽만 보면 이제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켜지는 거죠. 자, 회로 구성은 이제 동일하고 이제 숫자 표현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0, 01, 10, 1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그 포트 8개 있는 그 PA라는 곳에다가 이제 여기 PA라는 이 이제 포트니까 우리가 이제 이 PA 포트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는 DDR이 아니고요. 포트 A죠, 포트. 포트 A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값이 이제 어떤 값이 되면 이제 이렇게 변하냐면은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증가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변수가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i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i를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1씩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얘가 1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숫자 1을 내보내고 1초 쉬고 2 내보내고 2초 쉬고 1초 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1, 2, 3, 4, 5, 6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니까 변수로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딜레이 프로그램은 여기 그대로고요. 아까 썼던 거 그대로고. 자, 포트를 만들어 봅시다. 자, 0 집어넣고 포트 A에 이제 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1을 넣습니다. 물론 이제 1초씩 쉬어야 되겠죠. 그 다음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쭝쭝쭝쭝 가다가 끝까지 가서 254 넣고 255 넣고 이렇게 계속 넣으면은 그리고 나서 while 루프를 돌면은 뱅뱅 돌면은 바이너리 카운터가 구현이 되겠습니다. 패턴도 알고 딜레이도 아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죠. 뭐죠? 네. 여기 이제 점점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이게 계속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값이 일씩 증가하는 거니까 변수 i라는 걸 쓰고 그거를 for loop를 이용해서 돌리면 프로그램이 매우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법이.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딜레이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거고요. 네, for loop입니다. 자, for i는 0에서 25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그 값을 포트에다가 넣어라. 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면은 얘 루프를 돌면서 i 값이 처음에 0이었다가 1, 2, 3, 4 이렇게 변하니까 그것이 바로 LED에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i 변수 값이 지금 1씩 증가되면서 포트 A에 계속 이제 집어넣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LED 한 개 켜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패턴을 만들어서 켜는 거. 그 다음에 패턴을 이제 움직이는 패턴으로 만들어서 켜는 거. 그리고 방금 전에는 어떤 일관된 기능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켜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코스의 이제 마지막 코스로 하나 남았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이제 진짜 우리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과제를 잠시 또 1, 2분 쉬었다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짜자자잔. 자, LED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이거를 마치시면은 이제 오늘의 그 코스를 DIY 여행 코스를 한 코스를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만들러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자, 목표는 뭐냐면 여기 있는 LED 8개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어있는 랜덤하게 붙어있는 이쪽 저쪽에 붙어있는 LED라고 가정을 하고 이 LED의 불을 랜덤하게 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뭐 3초 있다가 켜질 수도 있고 이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는 0.5초 있다가 또 켜질 수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 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늠하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시간도 좀 틀리게 그 다음에 패턴도 좀 틀리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LED를 만들어서 트리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좀 멋있는 LED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트리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애는 0.1초마다 깜빡깜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을 해서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한번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의 이제 조금 구체적인 목표는 이 패턴이 완전히 랜덤하게 하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뀌는 시간이 임의의 간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임의를 무한정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0.1초마다 0.1초에 바뀌고 어떤 거는 5초까지 그래서 0.1초 단위로 0.1초에서 5초 사이에 있다가 패턴이 바뀌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어 보죠. 자, 환경은 동일하겠습니다. 회로도 동일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배울 거는 진짜 딜레이 함수를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딜레이 함수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뭐 거의 1초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걸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항상 쓰는 프로그램들은 누군가가 미리 정밀하게 미리 다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이제 갖다가 쓰면 이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아트메가에서도 이 딜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딜레이 함수의 이름은 언더바 딜레이 밀리세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블 밀리세크.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라메타 값을 넣어주면 요거만큼 마이크로세크만큼 딜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1000을 넣어준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언더바 딜레이 밀리세크 1000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초를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요거 비슷한 함수로 이제 여기 마이크로세크를 이제 재는 함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뭐 여기 딜레이 밀리세크를 주로 쓰게 되겠습니다. 딜레이 밀리세크 1000 이렇게 하면 이제 1초죠. 근데 이제 요거를 라이브러리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인클루드 하는 거는 바로 요 줄입니다. 샵 인클루드 util 밑에 delay.h 여기 이제 요 위치는 지난번 시간에 한번 봤죠. 그러니까 C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뭐 아트멜 밑에 스튜디오 밑에 7.0 밑에 뭐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이제 헤더 파일이 있는 이제 그 위치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util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delay.h에 바로 요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함수를 정의할 때 그 줄 위에는 sharp define fcpu 16000 ul이라는 요 값을 하나 더 include를 시켜줍니다. 이제 요건 뭐냐면은 요 CPU에 지금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프리퀀시 F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프리퀀시라는 게 이제 그 클락 헤르츠죠. 클락 헤르츠를 1600만 16MHz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MHz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 딜레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16MHz 클락을 기반으로 해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면 나는 내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ms 여기 말한 딜레이 밀리세크 1ms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을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써주지 않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써주지 않으면 요거를 기본적으로 클락이 1MHz 클락이 들어온다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MHz 클락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여기다가 여기 define 이걸 이제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쓰지를 않으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돌리면 16MHz가 들어가면서 그냥 돌리면 딜레이 밀리세크 1000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1초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16분의 1초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16분의 1이 되니까요.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또 하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난수를 만드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랜덤이라는 이제 함수를 써서 난수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크게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난수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콜해서 거기서 값을 받아오면 그 값은 랜덤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 난수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이제 랜드라는 함수, 이 랜드라는 함수를 콜하면은 이 라이브러리에서 랜덤한 값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랜드라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harp include std library.h를 이제 삽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util 밑에 delay.h도 include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sharp include std library.h 이것도 이제 삽입을 해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srand라는 건 이제 초기값을 정하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사실 엄밀한 의미의 이제 난수는 아닌 게 이제 전원을 키면은 랜덤하게 막 변하긴 하는데 그 랜덤하게 변하는 게 전원을 켤 때마다는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의사 난수, 그러니까 수도 랜덤 넘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리얼 랜덤 넘버를 만드는 법도 시간이 되면 또 나중에 또 배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sharp include
자,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자,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만들어 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여기 샵 include 자, 만들어 보죠. 자, 만들어 보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이제 샵 include AVR layer.h 이건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넘버를 만들기 위해서 std library.h를 include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딜레이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util 밑에 delay.h를 썼고요. 그 바로 위에 fcpu 1600만 UL 여기서 이제 UL이라고 요 끝에 쓴 거는 이게 뭐냐면은 unsigned long이라는 뜻입니다. 잘 안 써지네요. unsigned long. unsigned long은 이제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4바이트. 32비트니까 이제 큰 수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 지금 하나 더, 여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sharp define.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언더바가 2개입니다. 언더바, 이렇게 2개. 딜레이, 백워드, 컴패티블. 여기 끝에도 언더바가 2개입니다. 언더바, 이렇게 2개입니다. 요거는 왜 넣어주냐면, 요거는 이제, 아트멜 스튜디오 7에서만 이제 요거를 써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요 딜레이 루틴에서, 요 딜레이 밀리세크, 요 속에다가, 이게 숫자만 쓸 때는 요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요 속에다가 이렇게 변수값을 딜레이 밀리세크 속에다가 변수값을 쓰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요 선언을 해줘야지만 요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되고 제대로 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트메 스튜디오 7을 쓰는 경우 요 딜레이 밀리세크 요 안에 속에다가 이렇게 변수값 라이브러리나 변수값을 이렇게 넣는 경우에는 요거를 선언을 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언은 끝났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DDRA 0xFF 모두 출력으로 만들고, while 1 동안에 포트 A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패턴을 만드는 거죠. 패턴 값으로 뭘 써주느냐? 랜드, 퍼센트 256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랜드 라이브러리를 콜하면 어떤 데이터가 올 것이고요. 거기 이게 퍼센트 이렇게 치면은 퍼센트는 나머지를 뜻하는 거니까요. 256으로 나눈 나머지 즉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이 여기 포트 A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0에서 255면 한 바이트 값이니까요. 랜덤한 값이 들어가면 패턴이 랜덤하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인데 딜레이 밀리세크의 시간으로 랜덤 넘버를 가지고 와서 이 랜덤 넘버를 50으로 나눕니다. 50으로 나누면은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는 0서부터 이제 49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하니까 1서부터 이제 50이 될 거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00서부터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는 100mS, 5000이라는 얘기는 5000mS니까 이게 이제 5초가 되는 거죠. 5초.
그래서 0.1초부터 여기 0.1초부터 여기 5초까지 딜레이가 결정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라인 수는 별로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선언해주고 프로그램은 몇 줄 안 됩니다. DDRA 선언해주고 while 1 돌면서 포트 A하고 딜레이 밀리세컨 써가지고 랜드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써온 값을 거기다가 포트에다 써주고 딜레이를 해주면은 아주 랜덤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랜덤한 패턴으로 변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현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이 적당한 시간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네, 또 새로운 패턴이 짧은 시간 있다가 바뀌었고, 이번에는 좀 오래 걸렸다가, 네, 또 다른 패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만들어지게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손수 꾸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네, 여기 뒤에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책을 한번 보셔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리얼 코스를 이제 마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과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의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이제 해결을 해야지 테스트하는 실력도 늘고 프로그램하는 실력도 늘고 또 이제 프로그램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하드웨어에 뭐 선이 하나 빠졌다든지 접촉 불량이라든지 뭐 최악의 경우는 뭐 LED가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과제는 모든 코스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순으로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 이렇게 모든 코스마다 이제 책 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을 때까지 이거를 모두 해결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왼쪽 LED 4개와 오른쪽 LED 4개가 0.2초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커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사이키 조명을 제작한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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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걸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LED를 가장 오른쪽 LED 한 개만 켜고 이거 1초마다 한 칸씩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왼쪽 끝에 도달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경계 검출기를 제작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래서 이제 1초마다 하나. 여기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 같네요. 0.5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1초도 좋고 0.5초도 좋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들 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조금 연산자를 쓰면 좀 좋은데요. 그때 이렇게 쉬프트 연산자, 왼쪽으로 쉬프트 하는 연산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는 연산자, 이런 거를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는 LED로 0.1초마다 스피커 볼륨처럼 왼쪽 LED 1개 on, 2개 on, 8개 on, 7개 on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여러분 그 오디오 들을 때 이렇게 밤밤밤밤 하면 이렇게 빠바바밤 하면서 이 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이렇게 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LED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ปั๊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게 조금 올라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스피커 볼륨 표시계를 이제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할 때는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LED2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LED2는 왔다 갔다 한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맨 아래 거를 꽉 채워 가지고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아까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연산 실행한 다음에 이제 일씩 더 해주는 이제 이런 연산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코스를 진행하기 전까지 다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창작품, LED를 이용한 창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DIY 여행 이제 코스 2 LED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를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